이번 시간에는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실감 미디어 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과거의 미디어가 단순히 스크린 너머의 정보를 전달하는 관찰의 영역이었다면, 뉴미디어는 사용자가 콘텐츠 내부로 직접 들어가 상호작용하는 경험의 영역으로 진화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XR은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혼합현실, MR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 안전,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 사회 전반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현장을 실감나게 구현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안전교육이나 가상 공간에서 실제처럼 협업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실감 미디어가 가진 무한한 확장성을 잘 보여줍니다. 실감 미디어는 이머시브 미디어 또는 리얼리스틱 미디어라고 하는데, 몰입형 미디어 또는 사실적인 미디어 이런 거죠. 오감을 기본으로 한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매체 또는 현실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매체라고들 흔히 얘기합니다. 이런 실감 미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요즘에 뭐 핫하게 나오는 VR, AR, MR, XR 등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아규먼트 리얼리티, 증강현실,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현실. 요즘에는 이걸 더 뛰어넘어서 확장된 현실이라고 해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XR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는 오큘러스 퀘스트랑 비전 프로가 있겠죠. 그것들을 아마 후반부에는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장비들을 좀 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실감 미디어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들은 이제 몰입감입니다. 또는 현실감, 프레젠슨이라고 하는데, 현재 사용자가 느끼는 경험이 이런 이제 기술적인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즐길 때 테크놀로지가 이걸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심리적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가짜인데 자기가 가짜인지 알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VR을 처음 경험하는 분들 보면은 공포 게임이나 이런 걸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시고 이런 분들이 있죠. 엄청나게 몰입하고 있다는 뜻도 되겠죠. 그런 것들이 실감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큘러스 퀘스트나 비전 프로처럼 꼭 HMD,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형태로만 실감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비전 프로라든가 오큘러 퀘스트가 일반인들에게 이제 보편화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근데 몸에 착용하는데 귀찮다라는 거죠. 착용하고 벗었다, 썼다, 그리고 전원을 눌러서 조이스틱으로 그렇게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실감 미디어에서 HMD 스타일의 그런 기술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의외로 홀로그램이라든가 엔스크린, 미디어 파사드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넓은 범주로 봤을 때는 실감 미디어라는 게 꼭 그런 HMD를 끼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이 체험해보지 못했던 거를 환상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이거였죠. 라스베가스에 있는 스퀘어라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도시 전경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 규모가 이 큰 빌딩을 넘어서는 수준의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저 안에서 이거 체험을 하는데 이 안에서 프레젠스는 크게 느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온 사방을 둘러봐도 이 디스플레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아무 장비를 끼지 않더라도 현장감 또 이제 환상적인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단히 제가 소개된 걸 보여드리면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드릴게요. 어둠이 내려앉은 밤 도심 속 거대한 공 모형이 시시각각 달라지며 변신을 거듭합니다. 우리가 사는 푸른 지구는 물론 미국의 국기 성조기도 나타나고요.
달의 모습을 형상화하자 거대한 달이 지상으로 내려앉은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들어선 세계 최대 규모의 공 모형 건축물 스피어인데요. 오는 9월 완공을 앞두고 처음으로 조명을 밝힌 겁니다. 건물 전체의 높이가 112m라는데요. 건물 외벽에 면적 5만 4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LED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저 안에서 사람들이 거대한 영상을 360도로 입체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은 제천시에서 이런 것도 만들었답니다. 근육, 육아, 아침. 규모는 작지만 기술적인 구현 방식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이게 사람들이 뭐 웨어러블로 뭔가 착용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공간에서 바로 즐길 수 있는 형태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가보면은 뭐 미디어 글라스라든가 뭐 미디어 월, 파사드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이죠. 그냥 뭐 간단하게 가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정도로만 구현이 되어 있답니다. 이런 실감 미디어를 좀 본격적으로 세상에 좀 알린 경우도 있었죠.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럴 때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구현하면서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프로젝션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기능을 했던 거죠. 바닥에는 매핑 좌표가 원형이잖아요. 원형을 가지고 원형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 모션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들고 연출을 했던 거죠. 옆에서 보면 느낌을 가질 수는 없겠죠. 이게 관람객들이 대부분 높이가 있는 단상에 앉아서 보기 때문에 놀이감 있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CG 툴 같은 걸로 저런 것들을 모션 그래픽화해서 가지고 있죠.
이거 뭐 아까 보여드렸던 스피어나 이 평창올림픽 개폐식에 등장했던 이런 미디어들은 공통점이 있죠. 굉장히 거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감할 수 있는 요건 중에 그 거대함, 크기의 웅장함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핏 봤듯이 약간 이 공간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 사람이 버스에 탔을 때 그 버스 세계가 새로운 미디어로 만든 가상의 현실로 보여주는 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수원에서 엑셀 버스를 만든 경우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여행하다 보면 이런 투어버스를 탈 일이 많잖아요. 근데 투명 올레드랑 같이 보니까 뭔가 미래버스 같았고요. 역사 콘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I have been quite familiar with transparent OLED for a few years now, and I'm really impressed with the way the technology is developing. So, for example, if you want to fill that screen with content, your eyes focus on the content. If you want to use it more like augmented reality, you can focus both on the background and, say, on some text or directions. I find that to be a really flexible feature of transparent OLED, and I was impressed by that today. 이거는 이제 투명 LED,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적인 유리인데 그 유리에다가 디스플레이까지 오버랩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전시물이죠. 뭐 그래서 뭐 믹스드 리얼리티 MR 아니야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뭐 이렇게 트래킹이 돼서 이게 그 현실 세계하고 나의 그래픽이 뭔가 동기화돼서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약간 따로 노는 방식이긴 하지만 하여간 도시를 이렇게 관람하면서 창 너머로 이제 관람하면서 그 창으로 통해서 여기에 있는 수원의 컨텐츠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었죠. 그래서 특이한 형태의 전시 공간이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중에 이제 신비 아파트 IP를 이용을 해서 이런 전시 공간을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어서 온다 친구들아. 신비 아파트 연가에 환영한대. 귀신들이 엘리베이터까지 들어왔다. 내가 막아볼게.
자, 뭐 이렇게 뭔가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방식의 실감 미디어도 있고요. 근데 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기술을 제한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뭐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곳에서 쓰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산업군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실제 세계에 있는 것과 이거를 가상으로 그대로 구현한 게 동기화돼 가지고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대부분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실제 드론이 떠서 날아가는데 그걸 CG로 똑같이 구현을 해서 서울 상공에 어디에서 떠다니는지 그런 것까지, 또는 이제 원격으로 조종하는 거를 이쪽 그래픽에서 제한을 해도 실제 드론이 똑같이 움직이게끔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특수 목적용이 많겠죠. 뭐 이제 구조용도 있겠지만 뭐 측량용도 있지만 군사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보면은 공격 전략을 펼쳐서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그런 지시 내리는 것들을 이제 옛날 방식의 뭐 지도를 보면서 통신기를 통해서 어디를 뭐 전진의 좌표 어디야 이런 식이 아니고 그냥 MR 장비로 이렇게 실제로 디스플레이가 내 눈앞에 보이면 거기를 입체적으로 제가 보면서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제일 산업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는 실감 스포츠겠죠. 어, 진짜 운동을 실제로 그 공간에서 그런 기구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내 등에서 이거를 그럴듯하게 실제와 같이 좀 표현해 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스크린 골프가 대성공을 이뤘었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코로나 시대에도 이런 그 실내 바이크가 많이 팔렸었는데, 실내 바이크 중에 좀 고가 중에는 저거 앞에 디스플레이 보듯이 여기 게임이 동시에 연동돼서 보이는 형식으로 나온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키입니다. 요즘 몸을 얼게 하는 추위와 위험을 부르는 블랙아이스 때문에 밖에서 자전거 타기가 여간 쉽지는 않죠. 그래서 실내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자전거 홈트레이닝을 위해 트레이너와 롤러를 이용하는 건데요.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실제로 라이딩하는 것 같은 느낌과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겨울철과 외부 활동이 부담되는 시기에 많이 장만하는 인도어 트레이닝 아이템입니다. 자전거가 사실 유산소 운동이 되면서 무산소 운동도 가능한 장비다 보니 트레이닝 아이템 하나만 있어도 다양한 방식으로 워크아웃을 즐길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인터벌 라이딩과 가상 라이딩, 그리고 단체 라이딩을 즐길 뿐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데이터를 이용한 심폐지구력과 근력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어 더욱 인기죠. 인도어 트레이닝 아이템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제각각 형태와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아이템은 무엇인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롤러입니다. 구어체로 표현하면 그냥 로라라고도 불리죠. 로라방이라고 들어보셨다면 그 로라가 이 로라입니다. 어쨌든 정식 명칭은 평롤러입니다. 평롤러는 3개의 드럼과 벨트를 이용하는 사이클 장비입니다. 자전거를 올려놓고 달리는 대로 속도가 출력되는 무동력 롤러가 원조인데요. 무동력 러닝머신과 유사한 작동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되지 않은 자전거에 페달을 돌리는 동안 드럼도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페달링을 빨리 하면 드럼도 빠르게 돌아가고, 페달을 멈추면 드럼도 서서히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작동 원리가 바로 평롤러의 장점입니다. 좁은 롤러 위에서 중심을 잡고 좌우로 빠지지 않게 긴장하면서 속력을 내다 보니 페달링 RPM 성능이 향상되고 균형 감각이 탁월하게 오르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핸들링 컨트롤 능력과 전체적인 코어 근육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오죠. 하지만 처음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고 저항기를 별도로 장착할 수는 있지만 높은 저항으로 운동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전거에서 오르내릴 때도 주의가 필요해서 개인용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주로 사이클 선수들이 훈련용으로 많이 사용하거나 사이클 아카데미에서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트레이너 아이템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이용해보고 싶다면 10만원 이하대의 제품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실내용이라고 해도 작은 걸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프레임을 접이식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는 자전거 휠을 고정시켜서 타는 장비고요. 고정 트레이너와 스마트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항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는 게 트레이너의 가장 큰 핵심인데요. 저항 시스템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자전거를 탈 때 오르막이 높을수록 힘들고 내리막일수록 페달링이 쉽잖아요. 바로 이런 효과를 주는 게 저항 시스템입니다. 저항 방식을 수동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고정 트레이너이고요. 자동으로 저항이 설정되는 게 스마트 트레이너입니다. 고정 트레이너를 선택하실 땐 오일로 압력을 발생시키는 유체 저항 방식인지 자석으로 압력을 조정하는 마그네틱 저항 방식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유체 저항 방식은 저항 설정 시스템이 없어서 기어 변속으로 직접 저항력을 가감해야 하는데요. 마치 평롤러와 유사한 작동 방식이죠. 마그네틱은 저항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소음이 조금 큰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항을 수동으로 조절한다는 점에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반면에 스마트 트레이너는 트레이너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블루투스나 ANT 플러스와 같은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 연결해 저항의 강도를 스마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터랙티브 트레이너라고도 부르고요. 가격대는 평균적으로 100만원 초중반대입니다. 비싼 만큼 실제로 라이딩하는 느낌을 재현해줘서 매우 실감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스마트 트레이너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상 사이클링 프로그램 앱을 다운받아 연동할 것을 추천합니다.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가상 사이클링 프로그램은 쥐프트, 서퍼패스트, 비쿨, 루비, 폴가즈 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쥐프트와 서퍼페이스트가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이용료가 다르고 프로그램도 차이가 있으니까 무료 사용 기간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연결하면 난이도가 다양한 라이딩 코스가 등장하는데요.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면 해당 코스의 경사도에 맞게 저항값이 출력됩니다. 오르막길이 나오면 경사도에 맞게 페달링이 무거워지고 평지 코스로 바뀌면 다시 저항이 내려가면서 페달링이 가벼워지게 되는 거죠. 가상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접속한 라이더들이랑 멋진 코스를 함께 달릴 수 있어서 경쟁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운동 성능도 향상되니 그야말로 실제 라이딩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가상 사이클링 프로그램만 이용하기보다 심폐지구력과 근력을 키우면서 지방을 빠르게 태우고 싶은 분들은 파워미터와 심박 측정기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테스트하면서 운동하기도 하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더욱 현실적인 느낌을 제공하기 위해 트레이너에 고정된 느낌에서 벗어나 다이나믹한 움직임과 포지션까지 재현하기 위한 장비도 추가적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경사도에 따른 자전거의 각도와 움직임에 따른 좌우 기울임을 더해 현실적인 느낌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게 주 목적인데요. 글쎄요, 굳이? 스마트 사이클링 트레이너의 대표 브랜드는 엘리트, 탁스, 와호 키커, 사리스, 싱크라이더 등이 있습니다. 엘리트와 탁스와 사리스는 자전거 분야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대부분 이제 개인 소장용이 많기 때문에 어떤 뭐 PC방이나 뭐 골프존처럼 뭐 이렇게 어느 특정 공간에서 여럿이 만나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좀 많이 들여야 하는 거고요. 뭐 골프존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요거 이제 테니스, 야구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저변에 확대된 것 같기는 해요. 골프나 야구, 테니스 같은 야외 스포츠는 날씨나 장소의 제약이 많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스크린 골프처럼 첨단 시뮬레이션 장비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스크린 스포츠가 갈수록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이자 리그 16번째 순서, 오늘은 스크린 야구와 테니스를 정유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보는 야구로 만족하지 못하는 야구 동호인들이 스크린 야구장에 모였습니다. 투구 동작에 맞춰 날아온 공을 타격하면 레이저 센서가 정확히 속도와 방향을 읽어냅니다. 동호인들에겐 실제 투수와 타석 사이인 18m 거리에서 다양한 구속과 변화구까지 훈련이 가능한 곳이 인기입니다. 내가 가장 취약한 구종이라든지 구속 같은 거를 특정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면 김현수 선수가 하루 수백 개씩 적응 훈련했다는 시속 150km대 메이저리그급 강속구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헬멧과 보호대는 기본, 정확한 자세로 타격해야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선과 얼굴은 투수를 향해 주시고 배트는 헬멧 뒤에서 고정이 된 다음 치시면
타격 기본 자세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시속 150km대를 오가는 강속구를 일반인들이 맞추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시만의 타격만으로도 땀이 흐를 정도로 몰입감은 물론 운동량 또한 상당합니다. 첨단 가상 시뮬레이션과 접목한 스크린 스포츠는 골프와 야구에 이어 다른 종목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 번화가 주변, 정심을 서둘러 마친 직장인 유재욱 씨가 건물 지하를 향합니다. 유 씨가 찾은 곳은 실내 스크린 테니스장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그대로 준비 자세 취하실게요. 네, 정면에 보시고 기본 준비 자세 배꼽에 자연스럽게. 포핸드나 백핸드를 선택해 혼자서 훈련할 수 있고 동영상 스윙 분석으로 자세 교정까지 가능해 초보자들에게 인기입니다. 일단 운동량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았고요. 날씨 영향을 안 받고 땀 흘릴 수 있으니까. 시간과 장소, 날씨와 상관없이 테니스를 배울 수 있는 스크린 기술이 상용화된 것은 스포츠 시뮬레이션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그 생활체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엘리트 선수들한테는 사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엔 승마와 사이클, 축구 등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체험형 스크린 스포츠. 야외 스포츠 시설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도심 속 생활체육의 대안이자 새로운 여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야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실제 체험해 봤을 때는 이게 센싱이 훌륭하지 않아서 그렇게 뭐 사실적인 시뮬레이터 역할을 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더 강합니다. 이런 디지털 휴먼이나 디지털 아바타들이 영상 매체 등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가상의 인간들이 현실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는 넷마블 FNC의 기술력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감성이 함께하는 회사입니다. 21년에 설립되었으며 게임, 영화,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인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경험과 협업을 통해 메이브라는 그룹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런 것들을 구현하려면 굉장히 대자본이 필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습득을 해야지만 구현할 수 있었던 뭐랄까 특수한 산업군에서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저런 것들을 구현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 쉬워지고 굉장히 저가로 공급하면서 일반인들도 유튜브 속에서 유튜버라는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구현을 하고 있는 시장이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특히 뭐 VR이나 XR 같은 게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뭔가 체험을 해볼 때 실질적으로 체험하기 어려운 거, 체험할 때 좀 위험하거나 이런 것들 실제로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저희 회사에서도 했던 것 중에 뭐 이런 안전 관리하는 소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염병도 이런 쪽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화재 등 재난재해 현장에서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지키는 소방관, 목숨을 걸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절로 영웅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위험한 현장을 누비는 만큼 소방관들은 실전에서 실수가 없도록 제대로 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기에는 환경오염도 심하고 안전사고 문제로 진행하기가 힘들지요. 주로 교보제로 이론을 습득하는 데 그치고 FPS 게임과 같은 훈련들도 나왔지만 아무래도 현실성이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체 교육이 어려워져서 오프라인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애트리가 첨단 VR 기술을 집약해 실감나는 훈련이 가능한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름하여 실감소방훈련 시뮬레이터.
VR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고요? 천만의 말씀. 시뮬레이션에 참여해보면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를 기반으로 소방관분들이 내용 구성에 참여해 실제 현장과 유사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장착용 케이블과 HMD 장비는 기본. 소방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관창까지 구현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물을 뿌리는 동작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모션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해 경사를 오르내리거나 상하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얼마 뒤에는 호흡기와 소방복에 열감, 냉감 제한 장치를 구현해 더욱 실감나는 상황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가상현실에서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시뮬레이터 덕분에 소방관분들뿐 아니라 시민들도 재난훈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기존 소방훈련 현장에서는 소방훈련을 할 때 도서나 그 도상훈련이라고 하는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거나 간단한 PC 게임 형태의 데스크탑 환경 기반에서 훈련을 진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훈련 방법은 주로 이론 중심의, 그러니까 머리로만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현장에서 직접 맞닥뜨리게 되면은 많이 당황을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실감형 VR 훈련 기술을 제공을 해드리면은 훈련 과정과 기능을 다 몸에 체화를 시켜서 직접 자기가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미리 체험해보고 연습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세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VR, 5G 등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직접 만나서 훈련할 필요 없이 각자 위치에서 네트워크로 접속하여 대규모 가상 집체 교육도 가능할 것입니다. 연구진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개발된 기술들은 현장 활용을 위해 소방학교 등에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 뒤 피드백을 받아 기술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2D 도면을 활용해 3D 훈련 콘텐츠, 시나리오를 쉽게 생성하는 기술과 원격으로도 화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IoT 기반 화재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개발하면서 더욱 적절한 화재 훈련 대비는 물론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인데요. 지금은 어디까지 좀 발전했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영화 제작사라든가 여러 미디어를 제작하는 제작사에서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는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입니다. 기존의 크로마키로 이제 파란색 또는 초록색 뒷배경을 통해서 촬영하는 거는 배우들에게 이제 몰입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반사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구현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요즘에 아까 스피어처럼 LED 기술이 워낙 크게 발전하고 가격도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차라리 그 뒷배경을 아예 그냥 언리얼이나 이런 데서 가상현실로 만든 공간을 그냥 쏴서 실제 배우가 거기에 몰입해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뭐 스피어처럼 대규모로 짓기에는 비용이 뭐 몇백억 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좀 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메타버스는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대중화되려면 얼마나 현실과 비슷하게 구현하는가에 달려있고 그 핵심이 XR 기술입니다. 김기태 기자가 XR 콘텐츠 제작 현장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가로 24m, 높이 6m에 달하는 대형 LED 벽은 또 다른 공간의 가상현실,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밟으면 사라지는 기둥을 딛고 하늘 위를 걸어다니거나 우주 공간에서 낮과 밤의 변화도 체험합니다. 저는 지금 사막처럼 보이는 낯선 공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실제로는 LED 앞에 좁은 무대지만 카메라가 움직이면 화면을 따라 무한히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런 컨텐츠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건 확장현실, 즉 XR 기술입니다. 가상세계의 현실감을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피사체의 위치를 인식하는 설비와 각종 촬영 장비, 이걸 하나의 공간으로 구현하기 위한 운용 기술이 필요합니다. XR을 기반으로 한 라이브 시스템이나 메타버스 환경에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스템도 지금 개발하고 R&D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은 글로벌적으로도 저희가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에서 약 400km 떨어진 국제 우주정거장.
우주인들이 우주를 유영하며 지구를 관찰합니다. 퀄컴과 버라이즌, 벨 캐나다 등이 모인 XR 연합체는 실제 촬영 영상을 가상현실로 제작해 전혀 새로운 체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계 최초로 우주 공간을 3D VR로 촬영하여 제작하였으며 실감 콘텐츠의 세계를 우주 공간까지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시각 영역을 넘어 XR 기술의 향후 과제는 촉각 영역입니다. XR 기반 촉각 기술과 관련한 전체 특허 1,700여 건 가운데 우리 기업이 출원한 건 6% 수준.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이게 한 2년 전에 제가 자료를 모았던 거라서 그런지 그때는 이제 메타버스가 핫했죠. 그래서 포커스를 메타버스에 맞춰놓고 거기에 이제 기술을 소개하면서 여기 이제 버추어 스튜디오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버추어 스튜디오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소개된 것처럼 XR 스튜디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우선 착용하는 웨어러블 장비들 중에는 이 메타 퀘스트 3랑 비전 프로가 아직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9월에 제가 이거를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두 개가 이제 최고인데 1, 2년 지나면 더 나은 제품들이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메타 퀘스트 3에 대해 도입된 이제 기술들, XR 기술들, 그리고 비전 프로에 도입된 XR 기술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걸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